자, 합시다. 얼른 하자. 배고파. 배고파. 얼른 하자. 점심은 무슨 아침도 안 먹었다, 야. 계란 먹어야 되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 봐봐. 이야, 이 새끼는 하여튼 욕 먹을 짓만 골라서 해요. 숙제는 처 안 하고 진도를 나갈 때 문제를 처 풀고 있으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있겠으며, 숙제는 숙제대로 안 되고 수업은 수업대로 안 듣고 학원 끊어! 학원 왜 다니냐고 도대체. 그냥 끊어. 빨리 자기 살 길 찾아 떠나. 준원이 희망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엄마 카드 가져와. 환불해줄게. 제발. 그래서 수업 터트리고서는 저기 스위스 가서 양소 이런 거 치면서 살아야지. 저 새끼 보니까 또 열받네 갑자기. 너 때문에 욕하고 있잖아 지금. 이 새끼야. 삼각함수의 활용 봐봐. 야, 이게 지금 여기는 결국은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잘 풀어보자 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어찌됐건 도형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형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해석으로 풀 거냐 아니면 순수로 풀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제발 부탁 좀 할게. 눈을 감고 수업을 해야 되니 내가? 야, 제발 잘 들어. 부탁 좀 할게. 마지막 경고야. 나 이제 약간 빡치기 직전이거든. 잘 봐. 해석으로 푸는 경우는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좌표로 바꾼 다음에 점점거리나 점직거리나 기타 등등을 구하는 거였어. 그치? 이제 1학년 때 그런 거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다루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도형 자체를 주고서 거기에서 갖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길이들을 구해주고 그거 가지고 넓이나 뭐 각이나 이런 걸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에 앞서 당연히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 자체를 가지고 푸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중학교 때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해석기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에 대한 성질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야 여기가 풀기가 쉬워지거든. 그럼 너네가 지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해야 돼? 뭐가 보이니? 보조선 그어봐 라고 하면 니네가 뭘 못해. 왜?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들 같은 거를 정리를 하셔야 사인 법칙이며 코사인 법칙이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공식을 외우고 있는 건 지금 너네도 이미 외우고 있어. 근데 이쪽 파트가 어렵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언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왜 얘네들이 떠올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셔야 되고, 중학교 도형을 지금 전부 다 다루기에는 부담이 좀 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필요한 것들은 다 끄집어 내줄 거야. 이거면은 거진 다 풀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리는 다 해드릴 거고, 그 외에 짜잘한 것들은 너네가 이제 문제 푸시면서 좀 다져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단 첫 번째로 해줄 게 그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선택들이 어떤 게 있겠냐라는 거거든. 자, 일단 도형 문제다 보니까 제일 1순위로 떠올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 찾기야. 직각삼각형 찾기. 그럼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도형들이 뻔한 애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의 각의 크기가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딱 보였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에서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셔야 돼요. 왜? 떨구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수선의 발을 떨구자.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특수각이 보일 수도 있고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나머지 추가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나타날 수도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찾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 당연히 뭐를? 지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주각이랑 중심각 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어떤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원 위의 점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얘는 무조건 여기에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이 보이면 중심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중심에서 지름 연결하시고 원 위의 점이 있다면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찾아야 돼. 이거 멍 때리면 안 돼. 오늘 문제들 풀 것들에서 다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이런 것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개쉽네 이래 끄집어내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 잘 좀 갈무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올 수도 있냐라고 해서 봤더니 사다리꼴. 자, 우리 사다리꼴은 어떤 걸 가지고 사다리꼴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겼으면 사다리꼴이에요가 아니고 얘랑 평행한 어떤 사각형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걸 사다리꼴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다리꼴 중에서 길이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삼각형 찾는 건 뭐?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궈 주시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봤을 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심이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잘려 있는 요 부분, 요 선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현, 그치? 그럼 현이 보였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지?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면 얘는 무조건 수직되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접선이라고 하잖아. 이런 접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면 무조건 수직이야 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접선이 하나가 또 생길 거거든. 그때 역시 여기다가 수선발 떨궈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해주고 싶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고 싶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생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타나. 얘네들은 각각 어떤 상태야? 두 개가 닮음이야? 닮음이지. 닮음인데 그 중에서 길이도 다 똑같은 닮음. 그걸 뭐라고 불러? 합동이라고 부르죠. 얘가 지금 합동인 상황이야.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활용을 해서 야 이게 접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같을 거야 두 개는. 그리고 얘가 공통변이고 각도 같고 그러니까 합동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황도 당연히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원이 하나가 더 있어. 두 개의 원이 보여. 그 여기에 중심 찍혀 있고 여기도 중심이 찍혀 있어.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돼? 자연스럽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 싶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접선 연결해가지고 공통 외접선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떨궈. 그리고 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 직각삼각형 찾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저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또 이렇게 떨궈 주면 얘도 수직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핑크 색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 거 보여? 직각삼각형인 거 역시 보이지? 그러면서 여기의 길이를 내가 라지 R, 여기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하면 여기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제 지금은 뭐 좌표평면을 가지고 노는 건 아니니까 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줬다면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상황들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들 중에서 너네가 조금 가물가물할 만한 그런 공식들이 또 있을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선 정리. 중선 정리라는 게 있었어. 이게 뭐였었냐면 봐봐. 우리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있죠. 중점까지 연결되는 직선을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여기는 번호대가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지? 출제될 확률이 높잖아. 그걸 알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뭐 함수의 극한이나 뭐 우리 미적분은 없구나. 여기저기 많이 쓰니까 제발 잘 들어놓으셔야 돼. 제발. 중선이라고 하지. 그랬을 때 우리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아. 이걸 내가 공식으로 굳이 쓴다라고 하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요, 2에다가 AM 제곱에 BM 제곱과 같다야. 얘는 이제 효용이 뭐 기하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 한번 해보면, 야 얘가 중선이라며. 그럼 여기도 어딘가 중점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중점이랑 또다시 연결을 하면 이 세 중선들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 어디에 있거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무게중심이라고 해. 무게중심의 정의 자체가 세 중선들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하면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 이게 2대1인 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또 하나, 얘랑 얘 뭐야 이거, 얘랑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면서 우리 요 밑에 부분에 있는 요 삼각형,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 자, 여기서 조금만 늘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꽂았어. 중선으로. 얘가 중선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각각 S랑 T라고 했을 때 S라는 삼각형과 T라는 삼각형은 누구를 공유하냐면 높이를 공유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를 공유하니까 이 삼각형들은, 삼각형 안에서 쪼개진 삼각형들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2분의 1과 높이가 공유될 거니 결국은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죠, 밑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가 지금 중선이라 1대1이니까 얘와 얘의 넓이가 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2K고 얘가 K야 라고 하면 S 대 T 넓이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1이 되겠지. S 대 T면. 그치? 왜? 얘가 더 2배 더 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쪼개지는 상황도 되게 자주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닮음인 삼각형. 닮음인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기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 요것도 이제 여러 번 그렸던 그림이라서 조금 이제 본 적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S, 큰 삼각형의 넓이를 T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와 여기의 길이비가 A 대 B라고 하면 S 대 T의 길이비는 뭐 대 뭐가 될까? 길이비가 아니라 넓이비는 A제곱 대 B제곱이 돼야 돼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 그냥 마냥저냥 밑변 길이비로 쓰시는 게 아니고 얘는 하나의 삼각형에서 분할된 2개의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높이가 공유가 되는 거고, 이 삼각형의 경우에는 닮음인 두 삼각형이죠. 닮음인 도형에서의 넓이비는 길이비를 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비를 제곱해서 넓이비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기본 장착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심, 내심. 외심이랑 내심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뭐니? 외접원의 중심과 내접원의 중심이거든. 뭐 그것도 좋기는 해. 근데 봐봐. 만약에 어떤 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모든 삼각형은 외의 접원을 갖거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외심이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외심의 정의는 뭐야? 이게 뭐 종류는 많아요. 외심, 내심, 수심, 방심, 뭔 놈의 심 졸라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일단 그중에 외심이랑 내심 정도는 정의까지는 알고 가는 게 예의야. 그지?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놈의 수직이등분선, 얘의 수직이등분선, 얘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의 정의예요. 뭐?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 외심의 정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사인 법칙을 배우긴 하겠지만 외심이 보이면 당연히 뭐를 연결시켜 주는 게 맞아? 외심, 외접, 원이 보이면 사인 법칙을 연결시켜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겠지.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이따 수업 들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심인 경우에 자주 나오는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겠냐라고 하면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갖다 갈까?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이 삼각형의 변을 그 외접원의 중심이랑 안 맞게 갖다 놨거든. 그럼 여기에 외접원의 중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게 요거. 여기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전부 다 원 위의 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지. 자, 그 다음에 내심은 어떤 상황들이 좀 보일 거냐면 내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내접원이 있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떨구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이 초록 색깔 삼각형과 빨간 색깔 삼각형과 파란 색깔 삼각형 세 개 넓이의 합이 큰 삼각형 넓이의 합과 같더라 하면서 큰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여기 변의 길이를 A, B, C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걸로 우리가 공식 만든 다음에 반지름 구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도 역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바 각의 이등분선. 야, 이것도 솔찬히 많이 써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 각의 이등분선도 기억해놔야 돼. 자, 우리가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요 각을 이등분을 하는 어떤 선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때 어떤 기립이가 성립했냐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기립이가 AK 대 BK로 동일한 기립이를 갖더라야. 자, 얘가 1대2야. 그럼 얘도 1대2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짱구 궁뎅이다 뭐다 하면서 기억하라고는 하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의 이등분선이 사실은 두 개예요.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는데 외각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는 공부를 꼼꼼하게 할래 라고 하시면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자, 일단은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원주각과 중심각. 원주각이랑 중심각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당연히 알고는 있겠다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중심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호에서 연결된 요런 도형의 요 부분의 각의 크기를 원주각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는 중심각이 만약에 세타야 라고 했을 때 원주각은 얼마가 되지? 2분의 세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원주각이랑 중심각은 두 배 관계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저편각은 이게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 저편각은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저편각이라고 하냐면 접선과 현이 있잖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저편각이라고 하거든. 자, 얘랑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갖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증명은 안 할 거야. 얘가 이제 각이잖아. 세타잖아. 그럼 얘는 접선과 현이 있는 쪽에 있는 요 호 있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지. 얘랑 같아요. 다시 여기도 역시 저편각이라고 놔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애랑 누구랑 또 같다라고 놓냐면 이 접선과 현 사이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얘죠. 얘네들의 크기도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푸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들에서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될 거야. 이 중에서 뭔가로 다 정리가 될 거거든요. 뭐 사실 얘기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할 때 얘기했던 몇몇 가지 성질들 같은 거는 너네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각변환 공식이라든가 코사인 30도는 누구랑 똑같아? 라고 했을 때 코사인 150도랑 같잖아. 그럼 걔는 결국 부호만 반대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빨리빨리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 길이 표현하는 것도 저번 시간에 다 해줬죠. 가르쳐준 변의 길이에 이렇게 넘어가는 삼각 B를 곱해주시면 각 다음 옆에 있는 변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활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도형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야. 잘 봐. 정신 챙겨봐. 벌써 졸면 안 돼. 결국 여기도 뭐라고? 활용을 잘 하자거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며. 그치? 자, 일단 사인 법칙 공식은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같아요 라고 놓고 이렇게는 다 기억은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분수잖아요. 비율이란 얘기거든. 얘와 얘의 비율이 얘와 얘의 비율과 같다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변형되는 식이 이런 식도 있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야 라는 공식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많이 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한 변과 그거에 대응되는 각 한 세트가 주어지면 그러면 사인 법칙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일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야. 근데 내가 요 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사인 A 분의 A는 2R이니까 요거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네. 또는 나머지 여기서 하나가 각 하나가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변 하나가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4개 중에 뭐 물론 BC를 해도 되지.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각이나 길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변 2개에 각 1개거나 또는 변 1개에 각 2개라면 역시 사인 법칙을 생각해 주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상황들 중에서 보통은 각의 크기가 변의 각의 개수가 주어진 변의 조건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가 더 자주 보이거든. 그래서 각이랑 변의 조건의 개수 중에서 각의 크기가 조금 더 많아 라고 하면 그때도 사인 법칙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빈도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가 돼요. 만약에 얘가 사인 A가 만약에 30도야. 여기가 4예요. 그리고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외접원이 보이면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접원을 얘들아 대놓고 줄 수도 있어. 그냥 외접원이 애초에 그려져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외접원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외접원을 생각해 낼 수도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생긴 2개의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라고 쳐보자. 뭐 이렇게 그림이 못 그리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야.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빗변을 딱 마주대고서는 포개져 있는 상황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외접원. 왜? 얘를 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을 텐데 그 원의 위에 있는 점들이 얘네 두 개겠지. 이해돼? 그러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도 사인 법칙 유도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 원을 찾아내는 건 너네 역할이야. 문제에서 안 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상황일 때 빗변 직각인 삼각형 보이면 유추해내실 수 있어야 돼. 애들이 상태가 맛이 갔는데 지금 죽어 아주. 정신 챙겨봐. 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얘는 무슨 비율이냐면 사인 값의 비율이거든. 사인 값의 비율이 무슨 비율과 같아? 변의 비율과 같죠. 그래서 사인 값의 비는 변의 비와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각의 비율이 변의 비라고 하면 틀려요. 각이 30, 60, 90이야. 1대 2대 3이지. 그럼 변의 길이도 1대 2대 3이야? 아니지. 사인 값이 30, 60, 90이면 얼마야?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니까 변의 비율은 1대 루트 3대 2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인 값의 비가 변의 비와 같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아,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 사인 법칙에서 길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지. 길이 표현은 여기 있는 ER이랑 여기 있는 사인 값이랑 위치를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사인을 내가 ER분의 C 이런 식으로 길이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알고 있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은 공식이 뭐 책에는 아마 3개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하나로 둘러싸자. 어떻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라고 하면 내가 여기를 메인 변, 여기를 메인 각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요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 써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맞지? 자, 그럼 얘네들은 메인 변, 메인 각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 두 변이겠지. 얘를 변형을 시켜서 어떤 공식도 있었냐면 코사인 A라는 거는요. 2BC 나머지 변 분의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 빼기 메인 변의 제곱을 빼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길이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자 어찌됐건 얘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번 여기에서 막 대입해가지고 바꿔서 넘기고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 귀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얘가 외워져 있어야 정상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쓸 수 있겠냐라는 건데 그럼 얘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겠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으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각을 정확하게 못 구하더라도 코사인 값은 구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코사인 값 하나만 알면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거 활용을 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거든. 길이를 가지고 각을 찾아내는 공식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세 변의 길이비를 찾아낸 거야. 얘가 만약에 K, 2K, 3K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치자고. K, 2K, 4K 이렇게 갔다라 치면 내가 여기다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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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집어넣어서 머시기 K제곱 분의 머시기 K제곱이 되면서 K제곱은 어차피 약분이 되겠죠. 내가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지금 비율로 나타나잖아. 분수로 나타나니까 문자 소거되면서 값 계산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해도 한 문자로 표현만 돼도 우리가 각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각가지 상황에서 섞여가지고 나올 거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 제발 사인 법칙 언제 쓴다, 코사인 법칙 언제 쓴다에 대한 게 싹 정리가 돼 있으셔야 문제 풀 때 막히는 게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몇 개만 합시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메인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이걸 모르진 않을걸? 여기에서 변형이 되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에 a, b의 사인 세타가 되고,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부터는 선택인데, 세 번째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좌표평면에서 신발끈 이런 거 있었는데, 신발끈은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까? 아니야, 안 할래. 나중에 할래. 나오면 해줄게. 자, 헤론의 공식은 뭐였어? S에다가 루트 씌우고 S의 양 세 변의 길이를 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건 선택이에요. 알고 있으려면은 알고 계시고, 모를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 이 S는 뭐였지?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평행사변형인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인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모양이 똑같네. 얘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얘를 마름모라고 하면, 여기 변의 길이가 A고 여기 변의 길이가 B야. 여기의 각을 세타야 라고 잡았을 때 봐봐. 공식이 한번 3개, 4개 있거든요. 근데 사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2개를 구하는 게 빨라. 공식에 딱 맞춰서 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삼각형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자. 봐봐, 공식 유도 자체도 그렇게 돼. 내가 얘를 이렇게 자르면 이 삼각형 넓이 똑같을 거거든. 그럼 결국 이 삼각형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은 그게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네. 물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공식은 2분의 1에 a, b의 사인의 세타가 되는데, 여기다가 2배를 할 거니까 결국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얘가 평행사변형 공식이래요. 따로 외울 거야? 그러지 마. 그냥 2개 쪼개서 구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에서 너네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얘랑 길이 같고요. 얘랑 길이 같죠. 이건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대각선들이 서로를 뭐 하냐면 중심을 지나요. 서로를 이등분해. 요거에 대한 건 알고 계셔야 돼.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집 강아지가 4시간 산책하고 나서 앉아있을 때 그런 표정이거든. 눈 꿈뻑. 제발 얘들아, 오늘 뭘 빠게. 숙제도 안 했는데 졸려 뒤질 거. 나도 뒤질 것 같아 얘들아. 좀만 힘내봐. 왜냐면 우리가 수업이 2시간이라서 좀 빡빡해요. 아까 앞타임에 1시간 45분 정도 걸렸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 걸릴 거란 말이야. 조금만 계획에서 틀어지면은 우리가 2시간을 오버해요. 맞춰야지 최대한. 내일 주간 테스트 없죠? 아니 너네도 미쳐버리겠네. 야, 내가 주간 테스트 여름방학 때 한다고 했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는 들었지? 이씨. 쌤이 계속 고민한다고. 아니 내가 그러다가 딱 했어. 공지해줬어. 공지해줬어. 내 여름방학 때는 주간 테스트를 할 여력이 안 돼요. 여력이 도저히 안 나와서, 그래서 여름방학은 잠깐 스탑. 수업 준비만 하기도 바빠서 테스트를 만들 수가 없어 지금. 어차피 만들어봤자 잘 풀지도 못하는데 뭘 네이스 이지라고 있어. 죽일까 보다 진짜. 얘들아 힘내봐. 좀만 힘내. 나도 지금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우리 집 강아지랑 놀 생각에 지금 힘을 내고 있거든요. 좀만 힘내. 같이 보면 안 되냐고? 안 되지. 안 돼. 나 우리 집 강아지랑 놀아야 돼요. 졸라 귀엽네. 입에선 물론 썩은 데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그래도 귀여워. 근데 진짜로 내가 가끔 우리 집 강아지 이제 엄마 집에서 사니까 이제 놀러 가. 이제 얘가 나 반갑다고 막 얼굴 막 핥잖아. 그래서 집에 갈 때 마스크를 쓰잖아.
썩은 내가 여기서 와 빠지지를 않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게 사람은 아니지. 어떻게 생명체의 입에서 수산물 시장에 그 물고기 썩은 비린내가 나지? 진짜로? 나중에 한번 맞게 해드릴게요. 진짜로. 진짜로. 신기해. 이 이빨을 닦으면 안 나. 근데 한 하루 있으면 또 나. 진짜 신기해. 하여튼 마름모는 특징 뭐야? 야 이거는 공식을 뭐 따로 쓸 필요는 없지. 그냥 A 대신 A로 B 대신 A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마름모의 특징은 서로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해요. 차이점. 당연히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 일반적인 사각형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뒤쪽에 앉은 애들이 여기가 안 보이려나? 보여.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요. 문제에서는 여기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주고 여기에 끼인 각 세타라고 놨을 때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주기는 하는데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이 공식을 써먹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면서 결국 얘랑 똑같은 모습이 돼. 그치? 그래서 얘랑 넓이가 같을 거니까 평행사변형 구에서 반땡에서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 근데 이걸 계산을 하면 안 돼. 주로 상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주어질 거냐면 여기에 각이 120도예요. 이런 식으로 주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거든.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를 이대로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려고 하면 미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공식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쪼갠 다음에 삼각형 구하고 얘가 만약에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긴 60이겠지.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60의 요 변의 길이 주어져 있으면 또 이 삼각형 구하고 삼각형 두 개 구해서 더하는 게 5억 배 빠르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으로 쪼개서 더해주자가 일단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공식들은 그냥 유도 과정만 한번 쓱 봐놓으시고 크게 의미는 없으니 잘 안 써요. 저도 안 써.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푸는데 지장은 없겠다가 되겠죠. 앞반보다 2분 늦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 풀면서 제가 써먹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문제 풀 때마다 옆에다가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는지, 어떤 성질을 썼는지 등등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써드릴 거야. 그럼 내가 과연 얘를 못 푸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가 보이겠지. 내가 질문을 계속 할 거거든요.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돼. 내가 풀 수 있어도 니네가 못 풀면 꽝이잖아. 잘 보셔야 돼요. 잘. 지우고 바로 시작합시다. 그림 이거 좀 키울 거야 좀 이따가. 그래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만 힘내. 자, 그림과 같이 AB가 10, BC가 6, CA가 8인 삼각형 ABC와 삼각형 내부에 AP 길이가 6인 점 P 어쩌고 저쩌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선분 QR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선분 QR 여기에요. 그지? 이 정도면 대충 보이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풀 때 딱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거 말해봐봐. 눈에 띄는 거. 뭘 하고 싶다라던가 뭐가 보인다라던가 뭐 그런 거. 피가 내시 왜? 그건 미친놈아. 그건 그냥이면 안 되지. 아니 미친놈아 여기 그 느낌으로 푸시면 안 돼요. 뭐 보여? 진짜 아무도 안 보여?
전 원이 보여요. 6 직각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겠지. 모르긴 몰라도. 아까 했던 거지. 원주각의 성질 써서 원주의 성질 써서 외접원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럼 외접원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사인 법칙 쓰실 수도 있으셔야 되죠. 그치?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쪽 이런 삼각함수 활용 파트 같은 문제를 풀 때 선택지가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정방향이랑 역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냥 앞에서부터 보이는 거 하나씩 다 찾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이 원을 찾아냈어. 그리고 나서 뭐 또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고 봤더니 6, 8, 10이잖아. 그럼 요 삼각형 가지고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어떤 각의 값을 구할 수도 있겠다. 또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을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찾아놓는 게 정방향이야. 그냥 문제를 보면서 눈에 띄는 거 싹 나열해가면서 이거 가지고 풀어보고 저거 가지고 풀어보고, 이게 정방향이라고 하면, 역방향은 뭐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기준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얘를 구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지? 이걸 생각하는 게 역방향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봐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QR의 길이에요.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첫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PQ와 PR의 길이를 알면, 그리고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놨을 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맞지?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삼각비로 코사인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 보이지? 아니,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은 10분의 8일 거 아니야. 사인은 10분의 6이고 이런 식으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야, 코사인 법칙 써서 내가 QR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걸 구하려면 PQ의 길이와 PR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좀 만만치 않아 보이지. 그럼 내가 두 번째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생긴 보라 색깔 삼각형이 있을 거야. 이 보라색 삼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 거 보여? 외접원이 보이면 내가 뭐 생각하라고? 사인 법칙 생각하라고. 나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 요 각의 크기도 알아. 사코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사인 세타 분의 QR이 외접원의 반지름 3의 2배에서 6 되는 거니까 얘 하나만 알면 QR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 보여? 이해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보단 얘가 구해야 되는 게 적거든. 그치?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 생각했으면 끝인 거야. 왜? 사인 세타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10분의 6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분의 6이니까 얼마야? 5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QR의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5분의 18이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보이는 거 다 적어 놓는 것도 좋아. 근데 뭔가 방향이 잘 안 잡혀. 그럼 거꾸로 가라고.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지? 이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31번. 정신 차려봐. 이게 왜 이렇게 작지? 오! 굿. 뒤에 잘 보이지? 보이냐? 잘 보여. 자, 일단 여기에서 요 각의 코사인 값을 줬고요. 얘네들 세 개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보여? 잘 봐봐. 칠판 봐봐. 그럼 내가 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는 거 줬고요.
얘가 세타, 얘가 세타, 얘가 세타 이렇게 줬거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DE의 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뭐 보여?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뭐 해라? 밑변에 수선의 발 떨거라. 그럼 수직.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같네. 그치? 자,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의 길이 표현. 왜? 여기가 4지. 얘가 세타니까 여기가 높이지.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인 거 아니야? 4분의 여기를 x라고 하면 4분의 x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x가 2분의 1인 거 찾아낼 수 있지. 그럼 x가 2분의 1이란 얘기는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 그럼 내가 여기의 길이가 1인 걸 찾아냈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맞춰지는 게 이 길이가 4네. 2등변이잖아. 요 길이도 뭐야? 4네. 그랬더니 다시 뭐가 나타나?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다시 수선의 발. 그치?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문제 풀 때 이런 거는 난 좀 써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라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시해놓고 문제를 풀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뭐가 보일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알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4네. 그러면은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뭐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다. 그럼 각 표시를 해봤더니 뭐 별다른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관찰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찾아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하고 봤더니 BC 길이의 제곱은요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2, 4, 4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8분의 1에 마이너스. 그랬더니 이렇게 지워지고 36이래요. BC는 그러면 6이란 얘기네. 그래서 나는 여기의 길이가 6인 걸 찾아냈는데 그랬더니 반땡 해주면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네. 피타고라스 써주면 여기는 루트 7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까지 괜찮지? 그럼 봐봐. 얘가 세타고 나 얘 구하고 싶은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알아. 그럼 게임 끝이야. 왜? 내가 저기 있는 저 삼각형 조금만 오버해서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세타고 여기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가 루트 7인 거거든. 이거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관계는 무슨 관계야? 사인의 역수지. 높이분의 빗변이니까. 사인의 역수니까 x는 가르쳐준 변의 길이에 사인의 역수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걸 아니까 삼각형 그려서 여기가 8, 여기가 1, 여기는 루트 63. 그럼 사인은 8분의 루트 63. 여기다가 8분의 루트 63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루트 63분의 8. 거기에다가 루트 7을 곱해줘.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루트 9 되네. 7, 9, 63. 그럼 루트 9는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8이 되죠. 이렇게 해서 x값 구할 수 있겠다가 되겠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써먹는 세 가지 개념은 뭐가 있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캐치. 그 다음 길이 표현할 수 있으시면 되고 2번이나 썼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 그럼 결국 쓴 건 3개밖에 없어. 뭐 사인 법칙이고 나발이고 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언제 뭘 쓰는지를 너네가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죠? 숨차 40번. 누가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나?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은 뭐냐? 까먹었어. 외운 줄 알고 확대했는데.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3분의 1이니? 2분의 3이니?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니? 네네. 그치. 이거 알파분의 베타 맞지? 베타분의 알파 아니고? 네 맞아요. 됐어. 그리고 5'의 길이가 1이야 라는 거 줬어. 자, 얘도 한번 생각해보자.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큰 원의 넓이거든. 일단 뭐 할래? A에. 그렇지.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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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끼리 연결. 내가 아까 원 두 개 보이면 중심끼리 연결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뭐 보이니? 일단 첫 번째 쓴 거 원 위의 점. 그래서 연결.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의 중심끼리 연결. 그 다음 또 뭐 보여? 내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뭔가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까지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원주각, 그렇지. 원주각과 중심각. 여기가 알파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중심각 여기는 얼마? 2알파.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인 거 보이니까 여기 얼마? 알파.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베타. 그랬더니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또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데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그지? 현. 그러니까 현에서 여기 또 성질, 그러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중심에서 연결하면 수직 이등분 어쩌고 저쩌고 막 졸라 많기는 한데 이게 이상한 데 꽂히면은 계속 딴 길로 갈 거야. 공통현이 보여. 그랬더니 또 뭐가 보이냐면 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쓰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지금 얘를 줬잖아. 이걸 뭔가에 써먹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상황이 대충 이렇게 맞물리는 거야. 내가 여기 5부터 5'까지 여 길이가 이제 1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가게 크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으로 변형을 시켰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모르는 게 두 개나 있거든. 그런데 공통현이 보이고 외접원 두 개 있고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 내가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하면 사인 알파 분의 공통현 AC는 큰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2R이 되고요. 사인 베타 분의 요거의 요 변의 현의 길이는 역시 AC인데 걔가 2 스몰 R이 되겠죠. 얘네 둘을 나누면 요 형태가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그러면서 얘가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가 되고요. 얘는 2 나누시면 R분의 라지 R이 되네. 걔가 얼마래? 2분의 3이래. 그럼 스몰 R 대 라지 R이 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네. 이해돼? 얘분의 얘가 2분의 3이니까 2대 3이네. 그럼 내가 여기를 3K라고 놓고 여기를 2K라고 놓는 것도 아주 괜찮겠고 그리고 나서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아까 살짝 생각을 했으니까
3K, 2K, 1 요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구할 수 있으니 코사인 법칙 쓰면 K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겠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 보시면요. 1의 제곱은 두 변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부호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그랬더니 얘가 3분의 1 얘랑 약분하시면 2 4 8 17 K제곱이 1이니까 K제곱은 17분의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였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9K제곱이거든. 근데 나는 K제곱을 구했어. 그게 얼마야? 17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답은 17분의 9가 되고요. P랑 Q를 더하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26이 답이 되겠지. 이해됐니? 이거 어떻게 나와? 뭐? 사인 베타분의 1씩 이거? 사인 법칙. 베타. 삼각형의 한 변. 대변. 알파. 아 여기 아니지. 알파. 한 변. 그걸 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얘가 공통현이잖아. 이거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약분되는 게 보인 거야. 이거 지금 나누기 꼴이니까. 나누면 약분되겠네? 그래서 해본 거지. 됐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F42번 봅시다. F42번이에요. F42번. 자, 여러분 입 닥치세요. 입 닥치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선우야. 자, 이 새끼가 내 일용할 양식인 감동란을 나 오늘 이 첫 개야. 자, 이렇게 해서 마름모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제 주는 게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여기 길이가 2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2다 라는 것도 줬거든. 이거 42번이야. 일단 문제에서 준 거 표시를 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합답형 문제는 그러니까 기억 갔다가 니은 갔다가 디귿 가면서 뭔가 문제를 푸는 데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기억에서 물어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에서는 뭐를 구해봐 라고 했었냐면 얘들아 요 가게 크기를 구해보래. 이 가게 크기를.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인 게 보이니까 우리는 어디만 찾으면 되냐면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찾아 하고 봤더니 120도 세타니까 다 더하면 180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6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 다 더하면 180 될 거니까. 자, 그랬더니 여기가 60도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30도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BF의 길이를 구해서 걔가 4사인 세타가 나오는지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B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고 봤더니 얘들아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봐봐.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타. 어차피 여기에 니은선지의 BF의 길이가 4사인 세타가 맞니? 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정확한 값은 안 나와요. 그치? 그러면 BF의 길이를 세타 120도 각 두 개 있네? 뭐만 있으면 얘 구할 수 있는 거야? 요 변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맞지? 근데 여기가 지금 30도라며 굉장히 친숙한 각이에요. 그럼 뭘 하고 싶어야 되냐면 첫 번째 다시 여기서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고 싶겠네. 그랬더니 90도, 30도, 나머지 하나는 몇 도야? 60도 되면서 무슨 거 어떤 게 보이는 거야?
특수각인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그럼 여기가 30도고요. 90도일 때 2니까 60도일 때 여기는 루트 3이겠네. 30도일 때 1이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3이겠네. 맞니? 자,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2루트 3이고요. 여기가 120도고요. 여기가 세타인 상황인 거거든. 나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끝난 거 아니야? 왜? 사인 120도 분의 2루트 3은요. 사인 세타 분의 내가 원하는 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얘만 옆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4가 나와요. 사인 60이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라서 4 넘어가면 사인 세타가 x가 돼서 니은도 참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 여기까지 괜찮아? 사인 법칙 활용한 거야? 네. 네. 뭐 쓰면 왜 틀려요? 어떤 거? 삼각형 길이 나타나. 삼각형의 길이. 그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 빗변분의 높이는 해가지고 빗변분의 높이? 그 사인으로 나타나. 길이 표현하는 거? 네. 그걸 어떻게 해? 그럼 왜 못 써요? 아, 왜 못 쓰냐고? 네. 왜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건가? 여기 60도? 수선의 발? 그건 직각 삼각형일 때만. 쓸 그렇지. 수 있어요. 얘는 일반적인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표현은 되는데 이거를 알면 이거나. 근데 얘는 사인 법칙이 자연스럽지. 직각 삼각형일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다음 디귿. 디귿. 디귿은 자, 내 기억력. 난 디귿 선지가 뭐였었냐면 디귿 선지는 뭐였어? 아, 기억났어요. 이 길이가 일정하냐를 물어봤어. 디귿 선지에서는. 그럼 B2의 길이가 일정한지 아닌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BF의 길인데 얘는 일정한 값이야? 아니지. 세타 값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요 길이가 일정하냐라는 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저 길이를 구했을 때 문자가 들어가 있니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길이 구해라거든. 그럼 내가 지금 이 삼각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야. 왜냐면 여기 길이가 2라는 건 문제에서 애초에 줬고 우리가 여기에 각의 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구했고요. 니은 선지에서 여기 요 변의 길이가 4 사인 세타인 걸 구했으니까 얘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 알고요. 얘 알고요. 끼인 각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연결을 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일 거란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구해보면 B2의 제곱은요. 2의 제곱 더하기 4 사인의 제곱이니까 16 4제곱 마이너스 2 4 4 코사인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쓸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자, 그랬더니 얘는 뭘로 바뀌어? 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 각변환 공식 쓸 수 있죠. 자, 사인 4제곱 4 4 16 그럼 얘가 몇이야? 16 4제곱 얘는 플러스 16 4제곱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 보이지? 따라서 B2의 제곱이 4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B2는 이겠네.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지니까 디귿도 참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되신 분들은 5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0번에서는 지금 알려준 거 문제에 쭉 써있죠. 그거를 표시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한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길이가 3이에요 라는 거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에요 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긴 요 원 C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라고 줬거든.
그럼 우리 원의 넓이는 r제곱 파인데 걔가 3분의 49파이니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r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 상황이네. 지금 여기까지는 뭐 한 거야?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거 정리만 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점 P라는 게 어디에 있을 텐데 AC랑 P라는 점이 여기 어디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최대일 때. 최대일 때.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2분의 1에 두 변과 끼인 각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써도 되거든.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일단 있는 것 같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봐봐. 2분의 1의 두 변의 끼인 각을 구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끼인 각도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변의 길이는 심지어 P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변수가 지금 2개에서 3개까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는 어떤가 봤더니 이 길이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언제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최대니? 를 생각해보면 밑변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AC는 고정되어 있는 점들이야. 그럼 여기에서 높이가 가장 높을 때 그때 최대가 될 텐데 높이는 언제 가장 높아? AC라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원에 접하는 어떤 접점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높이가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는 저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높이를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 구해주고 높이만 잘 계산하면 끝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이 얘가 3분의 파이예요.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뭘 알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 그러니까 뭘 쓸 수 있어? 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자,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사인에 3분의 파이 분의 BC를 해주면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 루트 3분의 7의 2배가 돼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 주면은 날라가면서 7이네. 이 길이 7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하고 봤더니 두 변의 각 하나 주어져 있죠.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사인 3분의 파이의 7, 사인 이거분의 이거 하는 둘 다 몰라. 그럼 얘가 3인 걸 아니까 사인 C분의 요거 해가지고 C를 구하고 또 얘를 구해서 이거 그러느니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낫겠지. 얘를 만약에 X라고 놓으면 얘가 메인 변, 얘가 메인 각이라고 쳤을 때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49는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3, X의 코사인 3분의 파이거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날라가거든요. 그럼 얘가 3X,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이 되면서 X는 길이니까 어차피 양수밖에 안 돼요.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죠. X 값은 누구다? 8이다. 얘들아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영상 다 만들어 놓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보시고 만약에 적어 놓고 싶으면 내가 여기다 적어 놓는 사용되는 개념이나 상황들 있죠. 그런 것만 적어 놔. 나중에 스스로 너네가 어차피 다시 풀어야 돼. 알겠지? 내가 풀어준 거는 다시 푸셔야 돼요. 반드시. 자, 어찌됐건 X값이 8이라는 거를 찾았어. 그럼 끝났네. 왜? 아니 밑변이 8이네. 그럼 나 높이만 구하면 끝인 거 아니야?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 하고 봤더니 야 이거 접선이지.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디에 있겠지. 그럼 중심부터 접선까지 수선의 발을 떨구면 수직인데 아니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아. 봐봐. 날 봐. 야, 그럼 여기가 조금 위쪽으로 놓을게. 이만큼이 루트 3분의 7이에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얘 지금 현인 거 보여?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의 발 떨구면 수직인 거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겠어? 납득되지? 아, 얘 현이잖아. 얘는 접선이잖아. 얘랑 평행하다며.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연결하면 중심 지나면서 수직이겠지. 얘만 구하면 되잖아. 쟤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원 위에 점이 보이면 연결을 중심이랑 하고 싶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현에다가 수선 떨구면 수직 이등분인 거 현의 성질 이용하면 얘가 8이니까 요 길이 4라는 거 알 수 있지. 요 길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3분의 7이죠. 피타고라스 써주면 요 길이 나오겠지. 그럼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써? 뭘 어떻게 써? 그냥 쓰면 되지. 3분의 49. 3분의 49에 12니까 아니 16이니까 3분의 48. 3분의 49 빼기 3분의 48은 3분의 1. 거기다 루트 씌우면 루트 3분의 1. 여기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서 높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루트 3분의 8이 되고요.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3분의 32 루트 3이 되면서요. 얘가 답이 되겠죠. 50번 했으니까 7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문제에서 준 조건 첫 번째는 3S1은 4S2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BC의 길이가 2루트 5예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 AB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문제거든. 자, 문제에서는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비율을 줬어. 그치? 그럼 생각해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지. A랑 B는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AB나 여기 있는 AB나 같은 AB고 2분의 1도 생략되는 거 맞아? 어차피 약분될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무슨 얘기냐면 3 사인 여기 S1에 있는 요각의 크기를 알파, 요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면 3 사인 알파와 4 사인 베타가 같아요 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2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루트 10 사인 알파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루트 10 사인 베타니까 2분의 1 루트 10 루트 10은 둘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가 2루트 5인 거 알려줬는데 야 우리 여기 루트 10이라며 여기 루트 10이라며 여기 2루트 5라며 보이는 거 뭐 있어? 뭐 보여?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어떤 이등변? 왜? 피타고라스 쓰면 1대1대 루트인 거 보여? 특수각.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도 썼죠. 그럼 특수각이라는 거 찾아낸 순간 여기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건 하나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파이를 하면 원 한 바퀴니까 2파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얘를